살다 보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밤에 누워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유독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안 들더니.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말해야 했을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방어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과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그래서 먼저 공격합니다. 다시 상처받기 전에 먼저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스스로 나를 세운 것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거칠게 대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 내가 저 나이 때는 그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견뎌왔는데 왜 너만 편하게 가려고 해?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그 말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건 아닐까? 이 아이가 나처럼 힘들게 살면 어쩌지?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서툰 방식입니다. 나를 봐줘. 나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다만,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로 쌓여온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말이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 원인은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웃는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나빠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줄 몰라서 분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남을 찌르지 않습니다. 굳이 상처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찔러서라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나도 여기 있어. 나도 힘들어. 나를 봐줘. 그것이 상처 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두려움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식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이런 말이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그 외로움이 상처 주는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내에게 거친 말을 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말도 메마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외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치고 너무 멀리 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딱 마음이 닳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외로웠겠구나.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며 화를 내고 아침마다 다시 그 말을 떠올리며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인데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민과 자기보호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더 이상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우리 마음이 조금은 덜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냥 힘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조금은 덜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달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어쩌면 아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날카로운 말은 가장 외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거친 태도는 가장 약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강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어서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프고 관계는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덜 소모됩니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받아들이는 대신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요. 이해할 것과 지켜야 할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